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1월 20일 금요일 EPL 리그 한 경기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자, 새벽 5시에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으로 준비를 해왔고, 자, 그럼 이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영상은 다 초안으로만 이루어진 점 꼭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프로토 7회차 적중 내역입니다. 자, 이런 프로토 적중 픽과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 그 다음에 영상에 나오는 최종 조합은 저희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방 공유 입장 방법은 아래 보시면은 고정 댓글에 파란 색깔로 글씨 적혀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 클릭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에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현재 운영 중인 가족방의 모습입니다. 돈 드는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 자, 운영 중인 가족방의 모습이고, 자, 그러면은 분석 영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맨시티 대 토트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홈 깡패를 하고 있는 맨시티와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죠. 자, 현재 EPL 순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승 3무 3패로 승점 39점에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맨시티고, 토트넘은 10승 3무 6패로 승점 33점에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맨시티의 5경기 성적 중에 홈에서는 2경기를 치렀지만 1승 1무 5득점 1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원정은 3경기 중에 1승 2패 2득점 4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은 5경기 중에 홈에서 3경기를 치렀지만 1승 2패 1득점 4실점이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무 6득점 2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11월 22일날 자, 토트넘 홈에서는 2대0으로 토트넘이 이겼고, 그 다음에 21년 2월 14일에도 맨시티가 이겼고, 컵에도 맨시티가 이겼고, 그 다음에 21년 8월 16일은 토트넘이 이겼고, 22년 2월 20일에도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겼습니다. 생각보다 의외인 결과가 많이 나왔죠. 상대 맞대결에서는 그래도 토트넘이 5경기 중을 보시게 되면은 맨시티 상대로는 3승 2패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력으로 맨시티 홈에 가서 토트넘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저는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전에 히살리송도 복귀를 했죠. 토트넘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날 때쯤에 그때 아스날 경기는 지고 있을 때 조금씩 복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의 한 70분 이후로 히살링손도 복귀를 했죠. 그때. 그래서 부상으로 이제 거의 돌아왔다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력은 조금씩 챙겨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토트넘도. 자, 맨시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유에게 통안에 패배를 당했고, 백 가르디올라 감독은 논란이 된 오프사이드 판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판을 비판하지 않았으나 어찌됐든 뒷맛이 깨어나지 못한 패배를 당하면서 선두 아스날과 8점으로 벌어지고만 상태입니다. 자, 그날에 보시게 되면은 맨유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날에 한 명이 옵사이드 현장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날에 공을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를 옵사이드로 안 불렀죠. 자, 그리고 최근 두 경기에서 공격진의 활약상이 매우 좋지 못하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기록한 유효슈팅은 고작 하나였습니다. 데브라이너는 브레이드 마크에 시달리면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죠. 맨유가 엄청나게 수비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 것도 있겠지만, 자, 글리레시의 헤딩을 도운 크로스를 제외하면 별다른 활약을 해주지 못했고, 그러자 홀란드도 급격하게 활약상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일단 초창기의 홀란드의 모습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봐지죠. 물론 최근 안정세를 찾은 맨유의 수비 라인과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월드컵 이후 전반적으로 건개력이 고르지 못한 부분 문제를 타격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나가다가도 토트넘을 만나면 경기력이 최악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마음에 걸릴 것이고, 꾸준히 라인을 올리고 있는 성향을
기동성이 뛰어난 토트넘의 공격진들이 공략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최근 토트넘의 중원 장악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진이 미들필드진까지 내려와 공정계까지 도와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하나, 지난 경기에서도 기동성이 뛰어난 상대 교체 자원의 역습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맨시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초반에 잘 이끌어가고 뭐 유슈팅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등으로 가다가 후반에 내레이 두 골을 먹혔죠. 역습을 많이 당하면서 그만큼 기동성이 강한 팀한테는 조금 부족하다고 좀 봐지죠. 하지만 토트넘에도 기동성이 강한 애들이 있죠. 손흥민만 해도 기동성이 엄청나게 강하죠. 속도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가 지금 홈이라고 한들 무조건 맨시티가 이기는 그런 데는 지금 조금 지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그만큼 홀란드도 엄청난 자기의 폼이 안 나오고 있고 초기에 비해서 지금 점수도 거의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초기 때 뭐 골을 넣고 있겠지만 초기에 그 엄청난 활약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맨시티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 자, 토트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트넘 북런비 더비에서 자 최고의 라이벌이었죠. 아스날한테 2대0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챔스권 사수에서 제대로 빨간불이 켜지고 말았죠. 한동안 북런비 더비에서는 홈팀이 이긴다는 징크스가 있었죠. 7경기 동안 원래 홈팀이 다 이겼습니다. 아스날 상대로 서로 둘이 붙었을 때. 자, 지난 경기에서는 지리멸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헤딩 징크스도 깨지고 말았고, 지난 경기에서는 중앙을 틀어막기 위해 수비 시에는 5백을 사용했는데 상대의 패스워크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선제골을 실점한 이후에는 더욱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경기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주고 말았고, 맨시티의 상대로도 해당 기조를 유지한다면 백착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 시즌 토트넘의 3백은 실수가 워낙 잦은 상황이라 낮은 라인을 유지하다가도 실수가 나오면 바로 실점 위기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만큼 수비가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잘 가다가도 무조건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실수를 한두 번으로 해서 상대팀에게 무조건 실점을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낮은 수비 라인은 역습 전개에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중원 싸움에서도 완벽하게 밀리면서 공격수 간격이 벌어지고 말았고, 정확한 전방 전개를 기대할 수는 없게 된 상황이죠. 아스날 경기 같은 경우에서도 토트넘이 홈 경기였지만 이날에도 초반에 낮은 수비를 하다가 역습으로 전반전에 이렇게 갔지만 전반전에 내리 두 골을 먹혔죠. 그만큼 낮은 수비를 해도 그만큼 수비적인 부분에서 토트넘이 엄청나게 못해줍니다. 그리고 중원에서 받쳐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뭐 보시다시피 해리케인, 뭐 토트넘 손흥민 다 내려서 공을 받아 다 올라갔죠. 그만큼 수비 부분이 다 불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자,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높은 라인을 맨시티를 공격하면서 승기를 잡은 경우가 많긴 했지만 올 시즌 케인 정도를 제외하면은 공격진의 폼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는 편입니다. 케인은 꾸준히 잘해주고 있지만 지금 솔직히 손흥민 같은 경우도 지금 골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안 터지고 있죠. 작년에 득점왕이었던 손흥민의 모습이 지금 일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토트넘의 팀 자체가 케인 빼고는 전부 다 침체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수비는 수비, 공격은 공격대로 엄청나게 안 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죠. 자, 그래서 이 경기 토트넘과 맨시티 대해서 한번 보셨고, 자, 이 경기의 경기 양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맨시티의 뭐 승리로 조금은 더 유리하겠죠. 자, 맨시티 전략 감안하면 토트넘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높은 점유율을 맨시티가 가져가겠죠. 자, 상대의 빌드업을 그대로 지켜봐야만 할 정도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었던 맨시티의 빌드업이 핵인데 브라이너가 상대의 압박이 없었다면 전방으로 공을 원활하게 보낼 가능성이 높고, 홀란드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날에 브레드한테 꽁꽁 묶였죠, 데브라이너가. 하지만 뭐 토트넘 상대로는 그렇게 압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데브라이너가 홈 경기에서 조금 활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토트넘 수비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가능성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성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토트넘이 수비가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일단 홈 경기를 가지고 있는 맨시티 승과 저는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에 뭐 추천으로는 당연히 토트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실력은 되죠. 하지만 맨시티 상대로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일단은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수비 부분이 너무나도 원활하게 안 좋고 이쪽에서는 역습에 대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시티 승과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저의 뭐 초안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만드시고 더 많은 정보, 추천 조합, 더욱 자세한 내막과 다른 경기까지도 픽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문의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